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입니다. 원팀 한 분이 두산에서 우선주를 분석을 요청했는데 두산만 이야기하면 옛 기억이 생각납니다. 초창기 유튜브 첫 방송을 두산중공업을 한 거 아닙니까? 두산중공업을 추천하고 몇 개월 있다 수익이 160% 나고 중공업보다 지금의 두산 에너빌리티보다는 두산이 더 매력적이고 자산주고 초저평가 상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초창기 돈세영의 팬들은 많이 따라한 분도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머물고 후회를 하신 분도 있죠. 이젠 두산 에너빌리티도 날아가지만 사실 두산이 초대박이 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산보다는 두산 우선주를 투자하는 걸 권유했습니다. 옛 기억도 나고 옛 자료를 찾아봤더니 유튜브 자료를 찾아봤더니 두산을 3년 전에 80만 원을 예측을 했더라고요. 현재 60만 원 갈까 말까 하지 않습니까? 두산은 이제 돈세영이 얘기한 햄버거가 현실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두산은 매수하기가 좀 힘들죠?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꿈은 현실로 가고 있는데 돈세영이 또 두산을 잡아낸 사람 아닙니까? 돈세영은 실력으로 잡았어요, 솔직히. 실력으로 잡았는데 그 감각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2타는 하나 시스템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도 있죠. 용기를 가지시고 없는 분들도 돈세영의 예전 방송도 한번 링크 걸어서 남겨둘 테니까 예전 방송도 보면서 깨달음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을 생각하면서 두산 공부해 보겠습니다. 두산 이후비 분석 부탁드립니다. 돈세영님 원팀 화이팅!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초창기 찐팬으로 알고 있어요. 찐팬으로 알고 있었고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3년 전에 어쩌다 운 좋은 거죠. 돈세영이 지금도 무명이지만 그때는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돈세영이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죠. 그때 돈세영이 얘기한 두산을 믿고 투자를 했다면 지금 큰 부자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세영이 옛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유튜브 첫 방송은 두산 중공업을 했고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죠. 12,000원대 방송을 했고 그 뒤에 160% 수익이 3, 4개월만 나오고 두산 중공업보다는 두산 지주사가 더 펄 싸고 숨은 자산주더라고요. 그래서 두산을 3년 전부터 이야기를 했고 가치평가를 했더니 그때 10만 원밖에 안 됐거든요. 10만 원 아래였는데 두산의 가치평가를 3년 전에 80만 원 예측을 했죠. 지금 현재 60만 원 갈까 말까 하셨습니까? 두산 보유하고 계신 분들 80만 원까지 돈세영이 신기가 들려서 3년 전에 예측을 했으니까 80만 원까지 기대를 해도 괜찮지 않나 이 생각을 합니다. 3년 전에 했지 않습니까? 보니까 10만 원대 방송을 한 거예요. 이렇게 10만 원대 방송을 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도 두산보다는 두산 이후비에 투자를 많이 했죠. 왜냐하면 너무나 우선주는 더 쌌기 때문에 우선주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어떤 종목이든 우선주가 숨은 매력이 있습니다. 다만 둔하게 움직이죠. 하지만 결국에는 진실은 드러난다. 두산이 지금 최고가가 60만 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돈세영 예측한 80만 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두산 58만 1,000원 시가총액 9조 6천억 정도 돼요. 두산 이후비 두산 이후비가 50만 7천원입니다. 이제 보통주하고 우선주와 별 차이가 안 나죠? 지금은 인전 반대로 우선주보다는 이 정도로 따라 올라왔다면 원래 반가격인데 따라 올라왔다면 두산 이후비보단 이제 보통주 두산이 더 헐 난 겁니다. 우선주가 숨어 있다가 많은 가치를 이제는 적정가를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원래 우선주는 보통주의 80% 정도가 적정한 거예요. 근데 지금 따라 올라지 않습니까? 그럼 우선주의 매력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주주를 보겠습니다. 박정원이 40%, 국민연금이 8.47%, 자사주가 17%인데 현 정부가 민주당으로 교체가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상법 개정을 하니 이러는데 상법 개정을 하면 자사주가 소각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두산이 자사주를 17% 갖고 있다는 것은 대형 호재입니다. 두산의 연간 실적을 보겠습니다. 25년 18조죠? 조금 늘어납니다. 영업이익은 1.3조 좋아지죠. 단기 수익률은 5,400억 영업이익률은 7%대 나오고요.
부채 비율은 153%, 유보율은 1492, 배당금은 2,000원 줬는데 3년 전 왜 두산을 추천했냐면 2018년에 5,200원대 줄 때가 있었고요. 배당도 분기 배당을 줬어요. 그러니 두산은 기반을 어느 정도 다진다면 최고의 배당주가 될 수 있죠. 근데 지금의 위치는 매수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돈세영이 예측한 3년 전에 묻어놨으면 배당까지 엄청난 대박주가 되는 거죠. 이제는 매수하기는 좀 그런데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래 실적을 보겠습니다. 두산 25년 1.78% 매출이 성장하고 영업이익은 한 30% 늘어나죠. 그리고 26년 7%대 성장, 그리고 영업이익도 꾸준히 올라오고요. 27년 7%대 성장, 영업이익도 꾸준히 올라옵니다. 좋죠. 두산은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를 보면서 투자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를 보면서 투자를 하라고 하면 뉴스케일 파워에 1,800억 정도 투자를 했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분 투자 이익도 있지만 뉴스케일 파워가 원전에 설계를 하는 회사예요. 소형 원전. 그래서 소형 원전의 수주를 받는다면 두산에 일감을 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를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투자를 하는 게 좋아요. 뉴스케일 파워를 조금이라도 투자를 하면 관심 있게 보면서 미국 시장이 원전이 성장하는지 보이거든요. 뉴스케일 파워가 최근에 급등 중입니다. 거의 전고점을 뚫어버렸죠. 돈세영 뉴스케일 파워 투자한 거 10버거 터졌어요. 두산이 저를 부자로 만들고 있죠. 두산 때문에 알게 돼서 미국 주식 스타트업 기업 뉴스케일 파워에 투자해서 10버거를 먹었습니다. 체코원전 수주 받았죠. 그리고 최종 계약이 됐습니다. 체코원전 26조가 문제가 아니라 유럽에 진출한 건데요. 추가로 원전이 수주를 받을 수가 있어요. 체코원전의 실적은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UAE 이후 16년 만에 수출 효과인데 더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권이 교체됐는데 민주당은 원전과 그렇게 친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처럼 탈원전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고 기반은 다졌기 때문에 글로벌이 원전으로 가고 두산이 신재생에 강해요. 풍력에 강합니다.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두산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신재생, 풍력에도 매우 강한 회사입니다. 나쁘지 않다. K원전 전 세계 43% 수주가 가능하다.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경쟁할 나라는 러시아, 중국이거든요. 그래서 안보 문제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이나 중국에 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K원전이 잘하기도 하지만 정치적인 리스크,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한국에 호재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 현 정부는 원전을 키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전 생각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세계를 봐서 제 경제를 좀 보지 않습니까? 원전을 키워야 되고 태양열이나 이 신재생은 아니거든요. 원전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두산의 또 미래는 소형 원전 SMR이죠. AI 데이터 센터의 차세대 에너지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두산의 SMR 소형 원전은 르네상스가 열릴 것 같습니다. 기대해도 되지 않나 이 생각을 합니다. 연평균 18% 성장이 예상된다니까요. 두산의 자체 회사에서 AI에 들어가는 이런 소재를 만드는데요. 잘 만들고 있습니다. 동박 적측판이라고 하는데요. 이 동박 적측판의 기술력이 세계 1위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이렇게 빅테크 업체들이 원전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전은 글로벌 시대의 성장력으로 가지 않을까. 2년 전 가치평가를 했는데 저는 70만 원 나왔거든요. 이때는 초창기 때는 80만 원 잡았지 않습니까? 80만 원대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두산의 가치는 신원전 SMR에 있고요. 수소 에너지에도 매우 강한 편이고 두산 바켓 어제 10% 올랐는데 두산 바켓이 내년부터 성장할 수 있고요. LG 에너지하고 전기차 폐배터리 동업을 합니다. 또 두산 테스라도 성장할 수 있고요. 또 AI 소재주 추가고 또 로봇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산은 괜찮을 것 같아요. 80만 원까지는 갈 수 있다. 두산의 구조를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고 두산 로보티스가 있고 두산 테스라가 있죠. 두산 바켓, 두산 퓨얼셋 나쁜 게 없어요. 최근에는 두산
퓨어셀도 매우 좋은 분위기예요. 그래서 두산은 매수하기는 뭐하지만 보유자는 좀 1년 정도 장기 투자하는 게 괜찮을 것 같고, 돈세영이 3년 전에 예측한 80만 원까지 도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선주를, 제가 두산 우선주를 이야기를 안 하는 거는 어차피 보통주의 80% 정도로 따라갑니다. 그러니 두산만 공부하시고 두산에 매도할 때 우선주도 매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두산 우선주는 따로 공부할 게 없고 두산 보통주만 공부하시면 돼요. 그럼 두산을 어찌 매도 전략을 짤까? 이것도 1년 전에 만든 건데요. 1년 전에 이게 수익이 200%였더라고요. 지금은 두산 수익률이 600% 터진 거거든요. 두산 매도 전략을 짜겠습니다. 끝이 없다. 끝이 없다는 거는 더 지켜보자. 제가 80만 원 예측했으니까 일단 80만 원까지, 끝이 없어 보이니까 80만 원까지 보셔야 되고, 두산 같은 초대박 섹터는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났을 때 매도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없지 않습니까? 매도를 아직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80만 원 정도 되면 그때부터 고가 분할 매도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매도 10%, 2차 매도 30%, 3차 매도 30%, 이런 식으로 매도 전략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는 50만 원을 했는데 벌써 넘었죠? 이게 작년에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정말 꿈이 현실로 가고 있고요. 매도하고 나서 돈세영이 다시 시작하는 종목에, 바닥부터 다시 시작할 종목을 찾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에 묻어두는 투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월봉이 끝없이 날아가고 있죠. 돈세영이 뭐 이때 추천했으니까요. 이때 추천한 거 아닙니까? 10만 원대 됐으니까 지금 600% 터진 거죠. 600%니까 잘하면 10배 갈 수 있는 거죠. 돈세영은 3년 전 80만 원 예측을 했으니까 80만 원부터는 매도를 전략을 짜는 거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한 번에 매도할 필요 없고요. 나누어서 고가 분할 매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산 EUB 우선주죠. 두산 EUB는 간단합니다. 보통주가 기준이고요. 두산 EUB가 보통주의 80%가 적정한데 두산 EUB는 최근 많이 올라온 거죠. 돈세영이 추천할 때는 50% 가치밖에 안 됐었는데 우선주가 가치가 더 많이 오른 거죠. 그래서 우선주는 이렇게 바닥대는 투자 매력이 있어요. 제가 투자할 때만 해도 저는 사실 두산보다는 우선주를 많이 투자했거든요. 우선주는 정말 답답합니다, 초창기 때. 근데 발동이 걸리고 힘있게 간다면 이게 더 무섭게 갑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보통주에 능가한다는 거는, 보통주를 넘어선다는 거는 가끔 있는데 그건 가짜입니다. 적정은 보통주에, 그럼 80만 원에 0.8, 두산 우선주는 64만 원이 적정가라고 보셔야 됩니다. 64만 원이요. 64만 원이 적정가인데 이때부터 매도 전략을 똑같습니다. 고가 분할 매도 한 번에 매도하지 마시고 나누어서 매도 전략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 햄버거 축하드리고, 돈세영이 또 햄버거 찾아내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고요.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돈세영 원팀은 강력한 원팀입니다. 화이팅! 멤버없이 운영을 하는 이유는 돈세영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멤버없이 운영을 결정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월종료 금액 아닙니까? 금액은 3만원으로 결정을 했다가 많은 회원들이 있어야 저에게 또 힘이 되는 거니까 금액을 대폭 할인해서 24,000원으로 했고요. 혜택은 회원 전용 동영상을 만들 생각이고요. 종목 상담 분석 우선권을 드릴 생각이고, 핵심 전략주가 있지 않습니까? 매수 매도 타점을 공개하겠습니다. 속 시원하게 핵심 전략주 돈세영 계좌를 공개하겠습니다. 새 동영상 전략적으로 우선 신청권을 드리는 종목이 필요하다면 우선 신청권을 하겠습니다.